네, 이번 시간에는 영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 내가 구직자 입장 또는 경력 개발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 직무 기술서와 관련된 영양, 그 밑에 깔린 영양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죠. 구체적으로 제가 하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자, 이건 어떤 공공기관의 직무 기술서입니다. 요 직무 기술서 제가 몇 개 앞뒤로 잘라오고 그랬는데 보시죠. 보시면 뭐 직무는 채용 분야는 안전관리래요. 안전관리 전문가. 그리고 NCS 기준으로 아까 기억하시죠? 대, 중, 소, 세 분류로 이렇게 쭉 나눈 안전관리 전문가예요 라고 하시고, 기초 능력도 있고요. 여기서 쫙 보실 건 안전 전문 계약직인가 봐요. 이 직무 기술서의 채용 공고에 나오는 건. 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 안전관리 이 기관에 예를 들어 A 기관이고, A 기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 역할과 책임, 직무들이 있으실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직무가, 이 직무명이 안전관리 전문가래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 A 기관에서의 안전관리 전문가라는 직무가 그거를 써놓은 문서, 그게 지금 보시는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럼 이 직무기술서에는 뭐가 써있냐? 이렇게 쭉 보면 핵심 내용은 요 파트라는 거죠. 요거 어떤 일을 하냐? 이 안전관리 전문가가 A 기관에서의 안전관리 전문가 어떤 일을 하냐라고 보니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정리를 해 놓네요. 1부터 5까지가 이 안전관리 전문가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관리까지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죠. 요 일을 할 사람은 우리 회사에 지원하세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선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합당하냐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고, 또 지원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와 뭐 관련된 서류, 직무수행계획서에 이런 주요 업무들, 직무수행 내용들을 간간히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면접에 가셔도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 또 현실감이 있으시겠죠. KSA가 나왔습니다. 필요 지식해서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필요 지식은 날리지 K가 되고요. 기술, 스킬, 태도, 애티튜드 이렇게 가게 되죠. 요것도 직무기술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지식은 산업안전 관련 전문 지식 전반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스킬, 태도, 기술은 이렇게 5가지로 했네요. 안전 범정상의 원인 분석과 대체 능력이 있냐, 이런 기술이 있냐, 가치 분석 기술이나 법적 대체 능력이 있냐 등등. 태도, 논리적인 사고, 분석적 사고, 원칙 준수, 적극적인 소통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직무 기술서인데 좀 집중을 해 보실 게 뭐냐면 이 회사 입장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이 회사에 나는 이렇게 안전관리 전문가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희망을 하시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안전관리 전문가가 필요한데 참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좋다라는 개념이 좀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걸 조금 더 어떤 좋다라는 건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태도가 있는 분이면 좋겠어. 그게 여기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떤 것들이 여기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요게 자, 이제 말씀드리게 될 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을 이해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는 뭐 인사 조직 전문가가 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A기관의 안전관리 전문가라는 걸 직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간단히 드렸고, 본격적으로 역량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많이 써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 편안하게 들으시면 이해가 좀 높아질 겁니다. 자, 역량이 뭘까라고 보면 많이 써 있는데, 개인이 특정 직무 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안정적이고 행동으로서 발휘되는 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직무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 이런 식입니다. 밑에 거는 뭐 여러 가지 맥클리랜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야구 구단,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예시한 야구 구단, 야구단이라고 그럴게요. 야구단에서 여러 직무들이 있었다. 그 중에 투수 직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투수 직무에는 뭐 11명이 현재 투수 직무에 있다.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 뭐 어떤 잘하냐 못하냐 시합에서 해봤더니 어, A 투수는 너무 잘해. B 투수는 뭐 그저 그래. C 투수는 너무 못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명들이 쭉 뭐 이렇게 뭐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구단 입장에서, 이 야구단 입장에서는 그죠? 이 잘하는 투수, 이 투수, A 투수 같은 사람들이 A 투수 같이 어떤 태도나 기술이나 어떤 야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등등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아서 어떤 야구단이 기대하는 성과에 잘 기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A구단, 이제 이 야구단에 있는 11명의 투수 모두가 A 투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A 투수와 같은 어떤 실력, 뭐 댐댐이 등등이 11명 모두 다 되면 최고겠죠. 그걸 야구 구단에서는 기대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구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있는 회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A 투수는 B 투수보다 C 투수보다 잘할까? 그게 뭐다? 여기 써 있죠.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안정적이고도 행동으로 발휘되는 특성, 즉 A 투수는 왜 이렇게 모든 면이 뛰어나지? 어떤 특성이 있지? 자, 기억해 따라오셨나요? 어떤 특성이 있지? 그와 관련 특성이 뭐지를 뽑아내서 체계화해서 정리시켜 놓다. 그게 뭐다?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 그래서 HR 컨설팅에서는 뭐 역량 모델링을 해서 교육 체계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이제 다른 거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우고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서 너무 많이 써있긴 하네요. 자, 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역량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면, 자, A 투수를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이를 A 구단에서 이 구단 안에 있는 A 투수, 이 사람은 참 잘한다고 했죠. 그죠? 뭐 어떤 승률이 높기도 하고, 또 구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고맙기도 하고. 그럼 이 투수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잘하냐, 그걸 쫙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빙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해수면이에요. 여기가 해수면, 바다, 해수면. 이거 우리는 이게 빙하예요. 빙산이라고 하죠. 빙산, 빙하라고 하면 바다에 얘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배라고 합시다. 이렇게 배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서 이 빙산을 보면 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죠?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죠? 빙산은 대부분은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 눈에 해수면 위에 떠 있는 일부분만 보고 와, 크다, 와, 뭐,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그 빙하의 진면목은 모르는 거죠. 그건 왜? 물 밑에 대부분 가라앉아 있으니까. 자,
요 빙산 모델을 가지고 사람을 합니다. 저 사람 겉모습은 와 멋지다, 잘생겼다, 예쁘다, 키 크다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이 A 투수에 가진 어떤 퍼포먼스를 잘 내는 성과를 잘 내는 것에 모든 걸 겉에 딱 보는 거 와 하는 그거 다 담겨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파악과 개발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잘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방법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요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예를 들면 투수로 가면 이 A 투수는 지식적인 측면, 지금 측면은 어떤 거가 있지? 다른 투수, 못하는 투수보다 어떤 지식적인 차이가 있지? 또, 또 어떤 스킬, 기술적인 측면에선 못하는 투수보다 같은 직무에 있는 못하는 투수보다 어떤 스킬이 있지? A, attitude, 태도는 다른 좀 평범한 투수들보다 뭔 태도가 다르지? 이것들을 계속 한번 찾아내 보는 겁니다. 그걸 인터뷰로 하던 어떤 방식을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을 뽑아내서 누구한테 준다? 구단이라 그러면 당연하죠. 이제 A 투수에서 좋은 어떤 비결이라 그러면 비결들을 뽑아내서 정리한 다음에 이걸 B 투수나 C 투수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아직 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즉 여러분처럼 아직 입사하지 않은 구직자 분들한테도 직무 기술서 안에 담아 놓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원해요. 지식은 이렇고요. 기술은 이렇고요. 태도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당신이 합당하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뭐 어디 서류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서류 평가에 합격하신 분은 우리가 면접에서도 요 기준, 요런 역량 기준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요게 다 모여지면 여러 가지 투수도 있고 포수도 있고 많겠죠. 모아지면 우리 회사에선 우리 구단에선 이런 사람을 중시 여겨요. 우리 경영진도 우리 대표님도 이런 가치를 중시 여기고요. 라고 모은 게 뭐다? 그렇죠. 이게 인재상입니다. 또 약간 다른 말이지만 핵심 가치까지도 흘러간다는 겁니다. 가치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량에서 공통 역량, 또는 기본 역량, 또는 뭐 근본 역량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인재상이나 핵심 또 역량에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이게 여러분 직무수행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역량을 따져나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번 입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역량이 어떤 수준인지 그 직무에 대비해서 앞으로도 입사 후에도 계속 커리어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의를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량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쭉 썼는데 뭐 많이 써있지만 중요한 것만 가보겠습니다. 뭐 역량이란 해서 이렇게 막 써있어요. 써있는데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A 투수가 있고 B 투수가 있고 C 투수가 있어. 근데 유독 이 A가 잘한다는 건 그죠? 높은 성과를 냈다 소리잖아요. 이 A가 왜라고 해서 그걸 뽑아본다. 뽑아서 정리해본다. 그리고 그걸 문서상 넣었다. 직무기술서다. 이렇게 했고요. 이런 하이 퍼포머들,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보통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소유하고 있더라. 음? 그로 인해 그들의 잡을 다르게 수행하더라. 그러니 이런 사람을 기업에서는 그죠?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 직무기술서 같은 거 보고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날 뽑아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많이 써있지만 오늘은요. 이 역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최대한 좀 이론도 설명을 드리면서 투수, 뭐 구단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자, 직무기술서가 제시되었다라고 하시면 그걸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네, 주요 뭐 이거네,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있는 KSA, 지식, 기술, 태도도 꼼꼼하게 보시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KSA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이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겠고요. A기관이 뭐 인재상이 뭐 이러니까 그거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인재상이라든지 그 기관의 핵심 가치라든지
또는 미션이나 비전, 문구가 어디서 발현되기 시작을 했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